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쌤입니다. 우리 작년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에서 PC 버전을 출시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PC 버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였기도 하고요. 근데 요 최근에 한 달 전쯤으로 해서 캡컷에서 한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글 버전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캡컷 PC 버전에 대해서 좀 재밌게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영상 편집이지만 그래도 유료만큼 더 다양하고 화려한 효과들을 만들어 보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캡컷 PC 버전 준비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재밌는 효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편집 앱과 PC 버전을 같이 동시에 활용하시게 된다면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캡컷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긴 영상들 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캡컷 PC 버전에서 1시간 반 이상 되는 영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해봤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PC에 설치를 하시고 조금 용량이 큰 촬영에 대해서 편집은 눈이 필요하지 않게 편하게 PC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캡컷 PC 버전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영어에서 한국어 버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설치를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제가 순차적으로 캡컷 PC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고 이번 기회에 캡컷 PC 버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캡컷 PC 버전 다운로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이라고 검색하시고 capcut.com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캡컷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용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에디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열어서 캡컷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될 방법과는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디트 온라인보다는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서 앱처럼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캡컷 다운로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단 쪽으로 해서 캡컷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럼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캡컷 홈페이지 사이트에 딱 들어가셨을 때 혹시라도 오른쪽 상단에 자동으로 구글 로그인 될 수 있다라는 화면이 이렇게 팝업이 뜰 수가 있거든요. 이때 절대로 자동 로그인은 하지 말아주세요. 구글 로그인을 하실 경우에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사라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캡컷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구글 로그인 되시는 화면 나오면 그거 로그인 하지 마시고 그냥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캡컷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금 아래쪽 꺽쇠 모양 하나 보이실 건데요. 그 꺽쇠 모양을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면서 캡컷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캡컷에 대해서 라이센스 동의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Install Now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Install Now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찌지지지 가면서 인스톨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채워지고 있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나우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스타트 나우를 딱 클릭해 주시면 컴퓨터에서 캡컷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컨펌을 눌러주시면 돼요. 캡컷 첫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사인인이라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여기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 상단에 보면 제 프로필과 닉네임이 보이죠? 그럼 제대로 로그인 되셨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글 버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제 편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쪽을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영어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캡컷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쫙 펼쳐지실 거예요. 자, 지금 영어로 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한글 버전으로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서요. 메뉴 쪽으로 갈 겁니다. 메뉴 쪽으로 가서 우리 한글 버전으로 변경을 할게요. 메뉴에 가서 세팅 부분을 누를 거예요. 자, 다시 정확하게 메뉴에 가서 세팅 버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세팅 버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보이는데요. 우리 끝에 있는 랭귀지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랭귀지를 가게 되면은 다양한 언어들이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친숙한 한국인이라고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한국인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언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캡컷을 껐다가 실행해야 된다라고 안내가 보이고요. 저는 리스타트를 눌러서 다시 캡컷을 껐다가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캡컷이 다시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화면이 아마 달라지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우리 한글로 변하기 전에는 이렇게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어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한글로 변경된 캡컷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캡컷의 화면을 펼쳐서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캡컷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첫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캡컷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오늘 기준, 오늘 3월 10일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설정 버튼인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눌러보시면은 현재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조금 전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맞추니까 1.6.0 이렇게 베타 테스트 버전 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설정 부분을 탁 눌렀을 때 현재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첫 화면에서 우리 캡컷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부분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지금 편집을 했던 내용들이 자동 저장돼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씩 다 쌓이기 때문에 내가 편집 중이었던 거를 다시 찾아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시 편집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불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옆에 점점점 보이실 거예요. 그 점점점을 눌러서 삭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캡컷에 편집하는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 크게 어떠한 화면 구성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필터, 조정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어떤 효과를 적용하거나 글씨를 넣거나 스티커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텍스트를 탁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족이라는 공간은요, 내가 위에 있는 메뉴들을 눌렀을 때 그 메뉴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티커를 누르게 되면은 스티커에서 볼 수 있는 주제별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플레이어라는 공간은 무엇일까요? 이 플레이어라는 공간은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요, 바로 이 타임라인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타임라인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맨 아래쪽에 가장 크게 보여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영상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컷 편집이나 음악도 넣고 스티커도 넣는 작업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텍스트도 넣고 뭐 음악도 넣고 뭐 영상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때마다 여기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것인지 세부적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른쪽 네모 박스 공간입니다. 화면 구성 중에서 우리 오른쪽 상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 메뉴 3가지가 확인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에 있는 메뉴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화면이에요. 근데 저는 크게 여기를 건드리진 않고 이렇게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이 화면들의 구성의 위치를 바꾸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레이아웃이나 미디어, 뭐 플레이어 우선 뭐 이렇게 되면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숏컷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캡컷의 단축키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도 이용하지만 우리 단축키도 알고 계시면 편집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내보내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편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와서 타임라인에 어떻게 놓는지 그리고 보여지는 미리 보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가져올 때는요. 여기 가져오기 버튼을 탁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컴퓨터 폴더 창들이 열릴 겁니다. 폴더에서 내가 사용할 편집할 영상을 탁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탁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도 딱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이 영상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얘네들을 드래그 이렇게 마우스로 꾹 드래그를 해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고 타임라인 쪽에서 탁 놔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타임라인 쪽에 자동으로 탁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텍스트 부분도 눌러서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하나를 메뉴를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난 이거를 사용할 거야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에 탁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은 트랙의 추가 버튼이고요. 우리가 직접 드래그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세로 기준선에 맞춰서 이 텍스트 메뉴가 여기 탁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동영상을 편집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동영상을 탁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오른쪽 박스에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속도, 애니메이션, 트래킹, 조정, 그리고 오려내고 마스크, 보정 등등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과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여기를 클릭하시고 영상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 기능들을 넣어서 영상을 예쁘게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생 버튼 보이실 거예요. 재생을 탁 누르게 되면 이 영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단축키 알아두시면 좋아요.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되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단축키 제가 그때그때 알고 계시면 좋은 걸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다른 건 다 안 외워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아래쪽 메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리 보기 화면 옆에 보여지는 이 세 가지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돋보기를 먼저 한번 눌러보면요. 이 돋보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할 때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크게 이렇게 돋보기를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 비율이에요. 제가 지금 16대 9 아니면 원본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대 16 이렇게 세로 버전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화면 크기를 9대 16으로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요, 전체 보기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전체 보기를 통해서 내가 편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씩 중간중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줄어드는 축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원래 편집 화면으로 다시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뭔가 활성화되는 메뉴들을 한번 볼 거예요. 타임라인 위쪽에 있는 메뉴 구성이고요.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거는 되돌리기 표시예요. 편집을 좀 몇 번 해보시거나 디자인을 좀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요, 분할 버튼이에요. 내가 영상을 자르고 싶은 부분에 이 세로선을 두시고 난 다음에 여기 분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영상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쓰레기통, 휴지통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짝대기에 네모 박스가 들어가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즈라는 기능인데요. 프리즈는요. 영상의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진처럼 딱 이렇게 스크린샷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뉴는 이제 역방향이고요. 이 메뉴는 재생 버튼인데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역방향 기능. 그리고 옆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붙어져 있는 거는요. 이게 반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 좌우 반전을 이용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회전을 하고 이건 크롭 기능. 영상에 불필요한 부분을 자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 화면 구성 마지막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 타임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임라인의 오른쪽 위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메뉴는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메인 트랙 마그넷 끄기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석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탁 클릭해서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상 편집을 했을 때 내가 놓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혹시라도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자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됐을 때 뒤에 있는 장면이 당연히 앞으로 자동으로 탁 와줘야 하는데 오지 않고 여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검정 화면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편집에 실수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그넷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뒤에 영상 클립들이 탁탁탁 알아서 달라붙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동 스냅 끄기 기능이 뭘까요? 이 자동 스냅 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텍스트 글자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동을 하다 보면 뭔가 마우스에서 덜커덩 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선이 바로 보이시죠? 뭔가 하나 선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 영상과 영상에 분할이 되어 있는 이 선 기준으로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탁 멈춰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에 해당되는 그 자막이다 하면은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고 여기 탁 맞춰서 시작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스냅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옆에 연결 끄기 이 버튼이 있어요. 이 연결 끄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연결 끄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텍스트를 위로 쭉 올려보니까 여기에 뭔가 모르게 선 하나가 미세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영상과 이 텍스트가 같이 붙어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데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자막 글자도 얘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텍스트하고 이 영상이랑은 서로 별개로 나는 움직이고 싶고 편집을 하고 싶은데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이 연결 끄기를 활성화를 꺼주시면은 얘가 서로 떨어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옆에 있는 이 마이크 모양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마이크 기능은 말 그대로 내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탁 누르고 나서 제가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고 나면은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벤다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상 위에 나레이션을 녹음을 하셔야 될 때 이 녹음 버튼 누르고 나레이션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메뉴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편집할 때 이 편집 화면이 너무 폭이 좁거나 넓으면은 그때그때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촘촘하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집 공간이 너무 작으면 디테일하게 작업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편집 화면이 이렇게 타임라인 자체가 좀 확대가 돼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클립을 볼 때는 좀 축소를 시켜서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좀 플러스 버튼으로 타임라인을 확대시켜서 편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제가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내리시거나 올리시면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캡컷의 화면 구성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 구성 오늘 하루만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편집의 가장 기본인 부분이죠. 영상을 자르고 글자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캡컷 실체하시고 화면 구성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